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 특강 3강 3과 죽음의 윤리 실전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페이지는 37쪽이고요. 자,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 무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니까 을의 입장 체크하시고요. 한번 볼게요. 뇌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할지라도 심장 박동과 호흡, 심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면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니다. 자, 지금 뒤에 뭐 읽을 것도 없이 뇌사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뇌사 반대. 오직 심폐사만이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갑 보시면 당연히 찬성일 텐데 뇌는 살아있는 인간의 활동에 결정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뇌의 모든 기능이 회생 불가능하게 상실되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자, 뇌사 찬성이네요. 뇌사 반대의 입장에서 자, X, Y, Z를 먼저 보겠습니다. 뇌사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정당하다고 보는 정도 뇌사 반대니까 낫다. 자, Y, 사회적 유용성 증진이 뇌사 인정의 근거가 된다. 보시면 뇌사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한정된 의료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고 장기 기증의 기회, 유용성 증진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을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용성 증진이 뇌사 인정의 근거가 된다? 아니다. 낫다. Z, 심폐기능의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폐기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죽음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는 정도는 네, 을이 높다. 그죠? 갑보다. 자, 낮고 높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X선이 있고 Y선이 있고 Z선이 있어요. 낮고 높고. 자, 낮으니까 제자리, X선 제자리, Y도 낮으니까 제자리, Z는 높으니까 올라갑니다. 해서 답은 기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체크해 놓고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이 더 수월하니까, 네, 그 점 참고하세요, 여러분. 자, 1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순수한 지식을 갖추고자 한다면 몸에서 벗어나 대상 자체를 영혼 그 자체로 관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누군가요? 플라톤, 그쵸? 플라톤, 죽음은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영혼의 해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인가요? 에피쿠로스였습니다. 에피쿠로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영원 불멸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맞는 거다. 그죠? 죽음 이후에 육체는 소멸되지만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이데아계로 간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 불멸한다. 2번 갑은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감각을 통해서 참된 실제를 알게 된다고 본다. 이때 여러분 참된 실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본이자 원형인 이데아를 뜻한다. 참된 실제를 알게 된다. 감각을 통해, 감각은 죽으면 소멸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틀렸네. 답은 2번이네요. 3번, 을은, 에피쿠로스는 긴 삶, 영원한 삶, 불멸하는 삶, 긴 삶보다는 즐거운 삶의 향유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즐거운 삶의 향유가 중요하다. 자, 4번. 지금 3번 잘 모르셔도 틀린 거 지금 2번이기 때문에 3번을 넘어뛸 수 있어요. 4번 을은, 에피쿠로스는 현명한 사람은 삶의 중단,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죠. 왜 현명한 사람은 죽으면 우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5번의 갑과 을,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본다. 맞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네,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제시문이 복잡하네요. 이 3번 문제 좀 꽤나 어려운 문제인데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꼭 설명 들으세요. 자, 봅시다. 갑은 어떤 입장인가?
사람들은 지식에 얽매여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지식에 얽매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성인이라면 재주와 지혜를 버린다. 야, 이거 동량인 건 아시겠어요? 자, 성인은 유구한 천지의 운행에 천지, 하늘과 땅의 운행에 몸을 맡기지만 변하지 않으며 만물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여 자기 안에 포함한다. 삶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나그네가 고향에 돌아감을 잊고 있는 것 같은지도 모른다. 자, 지금 뭐 죽음을 싫어하고 삶에 집착하고 이런 거 나오니까 불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불교 아닙니다. 지식에 얽매여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도가 사상인데요. 도가에서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뭐였죠? 인위적인 지식, 그 예로, 규범, 예절, 제도,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지식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바람에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된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주나 지혜 같은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성인이다. 천지라는 거 하늘과 땅, 자연의 운행에 몸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참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만이 그것이 꿈인 줄 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소한 지식을 과시하고 귀천의 차별을 일삼는 것이다. 분별하지 말아라. 분별이 차별의 원인이 된다.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자인데요. 도가 사상인 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을 볼게요. 자, 마땅히 눈은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관찰을 해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그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느니라.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떠나고 지금 여차저차 하면서 비구들이요. 여러분 비구니 자, 비구는 불교에서 남자 출가승을 비구라고 하고 여성 출가승을 비구니라고 한다고 했어요. 키워드 또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게 해탈 열반 들어왔네. 그러면은 불교가 되겠습니다. 해탈.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 자체가 너무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막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 말고 쓱 읽어보면서 키워드가 톡 튀어오르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문제 푸는 요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 석가모니인데 우리는 사상가들은 불교에서의 사상가는 석가모니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 불교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번의 갑은 장자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삶과 죽음을 차별해야 한다고 본다. 차별을 일삼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차별하면 안 되죠. 갑은 장자는 내 생에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생의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 자연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라 했습니다. 3번 을은 불교는 만물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적인 실체라고 본다. 자, 불교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적인 실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왜? 모두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과 만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집착함으로써 뭐가 발생해?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4번 볼게요. 을은 불교는 깨닫지 못하면 죽음을 맞아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그렇죠. 이 연기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도 생로병사가 다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태어나. 계속 윤회의 고통 속에 살게 된다. 답은 4번이네요. 5번 볼게요. 갑과 을은 죽음 이후에도 업의 결과로 삶이 반복된다고 본다. 자, 이거는 을은이죠. 을은. 갑은 아니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좀 수준이 있는 문제였다. 제지문 자체가 어려웠다. 네. 자,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동물은 이거 이제 동물 권리론이네요. 동물은 파멸의 직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이 자연 자체이며 자연처럼 불멸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살아간다. 반면 이거 동물 권리론이 아니고 반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인간에 대한 죽음관이네요.
자신의 죽음을 가까이 의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삶을 때때로 불안하게 한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좀 불안하죠. 다만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확실성을 자신의 생생한 의식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옆으로 제쳐놓는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고통이 아니다. 자, 이 사상가 여러분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자, 비문학 독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불멸에 대한 갈망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완화할 수 있다? 아니죠.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이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갈망이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키우는 거죠. 틀렸네. 제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 동물은 인간과 달리 자신이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어렵다. 자, 비문학 독해를 풀 수 있죠. 동물은 파멸, 죽음의 직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이 자연 자체이며 자연처럼 그냥 불멸, 그냥 나는 계속 영원히 살아가겠지라는 인식을 지니고 살아간대요. 다시 말하면 동물은 인간과 달리 자신이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자, 니은이 비독으로 풀 수 있다. 그죠? 니은이 맞네.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 2번이에요. 2번. 그럼 디귿도 맞는 건데 확인할게요. 죽음에 대한 의식이 고통은 아니지만 삶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지? 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니까 고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의식할 때. 완전 비문학 독해였습니다. 리을은 틀렸는데 자신의 죽음을 이론적으로 인정하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삶에 빠지게 된다? 아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5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독이네요. 비독.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내용인가 봅니다. 인간은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핵심 쟁점을 찾는 것을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론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굉장히 잘 푸는데 이런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는 것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을 때에는 갑과 을 여기 지금 제시문에 제시된 사상가들이 반드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주제 쟁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하면 요거는 쟁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자, 뭐가 그렇지 않은지 요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성은 일정 조건에서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맞습니다 하니까 둘 다 선택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임신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에 한해서 여성은 선택할 수 있다. 조건부네요. 을은 조건부네. 근데 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갑과 을의 입장 차이네요. 생명이 위협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범죄 피해의 결과로 인한 출산도 여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공격이다. 그랬는데 을이 뭐라고 하냐면 여성의 생명이 위협이 된 태아는 공격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태아를 공격자로 간주하는 거 부당하다. 여기서 계속 맞부딪히는 거예요. 1번 임신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공 임신 중절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거는 둘 다 동의해. 지금 갑은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 거예요. 생명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도. 자, 여성의 선택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는 비도덕적인가? 둘 다 아니죠. 모든 행위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때는 된다. 생명 플러스 공격 방어로도 된다. 자, 3번 보시면 출산 이후 책임질 수 없는 태아에 대한 임신부의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화되는가? 책임질 수 없는 태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자녀 출산, 범죄 피해의 결과로 인한 임신. 이것은 책임질 수 없는 자녀 출산은 여성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갑은 정당화된다. 을은 안 된다. 을은 왜요?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에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지금 쟁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3번이 쟁점이 되는데 4번, 5번 볼게요. 자, 임신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워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렇죠. 지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에 대한 인공 임신 중절이 방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 5번.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 안 되는가? 두 사람 다 아니다.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 사상가부터 파악할게요. 자, 인간에게는 모든 다른 실체들과 공유하는 성향,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 키워드과 동물과 공유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성이라는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신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과 그러면서 인간이 자연적 성향으로 가지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되고 추구의 대상이 되고 그 반대는 악이다. 지금 제시문 자체는 어렵지만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자연법 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 성향, 인간의 자연적 성향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의 영원법이 뭐다? 자연법이야.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했을 때 우리 자연적 성향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게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이었다. 자, 기억 보시면 자살은 자연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당화 불가능한가? 그렇죠. 자살은 자연법적 의무 어떤 거? 자기 보존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아닌 거 소거하시고 니은 인간과 동물은 모두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는가? 맞아요. 동물 역시 자기 보존의 성향을 가진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것은 자기 보존, 종족 보존까지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은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니은 맞고요. 드 볼게. 행위의 동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위해 행위의 성낙이 결정되는가? 행위의 동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위해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가? 자신에 대해서 해를 입히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악인 거죠. 틀렸어. 리을.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따르고자 하는 고유한 자연적 성향을 지니는가? 맞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갈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자, 7번 갑니다. 7번도 비독으로 풀 수 있겠다.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얼마 전 유럽 여러 나라의 의회에는 불치 상태의 성인을 위한 조력 사망 법안이 제출되었다. 안락사 얘기네요.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에 따라 직접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치료 가능성이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사망을 결정할 만큼 2명한테 다 이제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만 사망을 위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불치 상태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의사 2명의 판정을 통해서 조력 사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찬성하고 있네요. 실제로 건강한 임종을 바라며 조력 사망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조력 사망이 분별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합법적인 자살 행위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면서 조력 사망의 합법화, 이런 적절한 통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먼저 한 다음에 합법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항상 아니죠. 항상 아니다. 불치 상태일 때,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그 다음에 의사들이 그 판정을 받았을 때 2번 조력 사망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그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여기 있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도 볼게요. 자, 3번. 약물을 이용한 조력 사망은 의도적인 살인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조력 사망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개입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 5번.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존엄성 유지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아니다. 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키워드 보자.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한다면 예를 지킨들 무엇하겠는가. 인과 예를 강조하시는 분 누구세요? 공자인데.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음악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은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게 낫고 상을 치르는 예절은 형식을 잘 갖추기보다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낫다. 죽은 자에 대한 예절, 가장 큰 예절, 애도, 충분히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공자의 관점이었습니다. 공자, 유교적 관점. 자, 죽음은 인간이 지은 현생의 업에 따른 결과이다. 엉뚱한 얘기네요. 2번, 죽음에 대한 애도는 인간이 가지는 마땅한 감정이다. 답은 2번이다. 그죠? 마땅히 가져야 될 감정이고. 자, 3번, 내세, 다음 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도덕적 삶이 완성된다. 지금 불교랑 막 섞어놨다. 그죠? 4번, 도덕적인 수양은 영생,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실현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영생을 꿈꾸는 건 유불도 아무도 없습니다. 5번, 죽음을 자연의 과정이 아니라 기의 순환의 일부로 간주해야 된다. 자, 기의 순환, 지금 도가사상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도가사상에서는 자연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기의 순환이고 자연의 과정이다 보는 거는 도가이다. 이게 아니라도 좀 섞여 있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3강의 문제, 실전 문제 풀이도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